시간에 우리가 넘파이를 시작했습니다. 넘파이에서 넘파이 어레이를 정의하는 방법 얘기하고, 그다음에 넘파이에서 어레이의 차원을 부르는 방법, P차원 유클리드 벡터는 그냥 인풋이 P개인 그 길이 P짜리 벡터를 뜻하는 거고, 넘파이에서 차원은 첨자가 몇 개 있는지를 차원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각 첨자마다 몇 개의 값을 취할 수 있는지가 쉐이프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넘파이는 기본적으로 벡터와 행렬을 포함한 다차원 텐서까지 모두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항연산을 조금 하는 척하면서 특정 인덱스에 우리가 원하는 원소를 할당하는 거를 좀 연습을 했었고, 이제 맨 마지막 중에 뭐 하다가 끝났었냐면은 다차원 어레이를 요약하는 방법을 좀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차원 어레이를 요약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sum 아니면은 mean, average, 그다음에 median 아니면은 standard deviation 같이 어떤 넘파이의 특정 수학 함수들은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아니 배열이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그걸 하나의 요약 통계량으로 딱 요약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었고, 그런 함수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엑시스라는 인풋 아규먼트가 있어서 엑시스의 번호를 딱 넣으면은 그 번호에 대해서만 요약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좀 울리죠? 열별 평균이나 아니면은 행별 평균 같은 거를 구하고 싶으면은 그 엑시스 옵션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요약될 축을 선택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두 개 공통 강의 노트가 없기는 한데 살다 보니까 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 잠깐 추가적으로 짚고 남은 부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기준으로는 잠깐 어디를 볼 거냐면요. 리쉐이프가 필요하거든요. 행렬 모양 바꾸기 24쪽. 그다음에 여기는 따로 없어. 이거 넘파이 마저 할 때 리쉐이프랑 그다음에 요약 통계량 뽑는 기능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킵 디멘전 옵션 잠깐 살펴보고, 그다음에 쉐이프이 안 맞는 두 배열을 넘파이가 찰떡같이 알아서 계산해주는 그 기법인 브로드캐스팅 기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그 실습 대상 매트릭스 하나 만들어야 돼요. 뭐 할까? np.random 파이썬 켜야죠. import numpy as np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x.random. 그냥 편하게 랜덤 인티저 하나 뽑아 봅시다. 100까지 하고 쉐이프는 2,3으로. 언제나 이렇게 참 뭐가 문제야? 자, 한번 설명서 한번 봐야 되나 봐요. np.random numpy.random.landing 로우는 했잖아. 로우는 100, 로우는 0, 하이는 100, 사이즈는 3,2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은 X를 띄우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뭐 같은 게 안 나오겠지, 같은 게 나오게 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난수열의 시드 넘버를 통일을 하면 되죠. 네, 여러분들도 이 44로 시작하는 어레이를 다들 얻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x.np.sum x 하면은 그냥 길이 6자리로 인식해가지고 모두 더하지만 엑시스를 0으로 하면은 뭐가 됩니까? 0번은 행번호고 1번이 열이죠. 그래서 행에 대해서 요약을 해버려라니까 1열의 정보, 1열에 대한 썸, 2열에 대한 썸만 남겠습니다. 아, 자, 잠깐 기다리고 있는 게 녹화 영상 기준으로는 지금 이 화면이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왜 안 나오니? 나와라. 죄송합니다. 음, 아까도 그랬는데 약간 지금 내 무선 인터넷 상태가 약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되네. 음,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잠깐만. 음, 지금 노트북으로 들어와서 제 화면 보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스크롤 왔다 갔다 하는 거 추적돼요? 안 되죠? 뭐가 문제일까? 잠깐만. 공유를 제가 중지하고 공유 중지됐나요?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까부터 헤더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음, 지금 그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이 화면이 잘 나오나요? 어, 제 통신이 문제군요. 제가 요금제를 바꿔보든가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게 이 패드에다가 판서를 해가지고 이 화면에 뭐가 나오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어쩔 수 없지. 얘를 이렇게 하자. 좀 싫어하지만 이거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음, 음, 미안해요. 자, x i, j 성분에 대해서 엑시스를 0으로 한다는 거는 요 i에 대해서 서머리를 먹여서 남는 정보는 그 j가 0일 때, j는 1일 때, j가 2일 때 대응되는 정보가 지금 남는 거죠. 음. 다음에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 서머리에서 없어지는 축을 살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힙 빔 하면은 또 해보십시오. 잠깐만 이게 아닌가? 대문자인가? 오케이.
자, 힙딤 할 때랑 그다음에 힙딤스 할 때는 뭐가 다르면 잠깐만. 이게 있을 때랑 없을 때는 뭐가 다르냐면요. 음, 이 녀석과 이 녀석에 대해서 쉐이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자, X는 쉐이프가 3,2였죠. 그다음에 요 3에 대해서 요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3이 없어지고 원래 2만 남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keep dim스 하면은 요쪽을 지금 살리면서 요약 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자료 행렬에 대해서 만약에 잠깐만 우리가 주어진 행렬이 통계학자들은 보통 이 2차원 배열을 엑셀 테이블로 보죠. 그래서 여기가 레코드 번호고 이렇게 한 레코드가 한 행에 저장돼 있고 변수 하나가 하나의 컬럼에 보통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p.min을 해가지고 엑시스는 0 했다는 거는 썸이 아니고 이제 민 했다고 쳐요. 민 했다는 거는 뭐 한 겁니까, 여러분?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표본 평균 구하신 것이죠. 응. 어, 표본 평균이 1,2로 저장돼 있고 쉐입이 2로 저장돼 있어요. 민 1은 이라고 하고 민 2 1은 그지. 그러면 여러분 표본 평균 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자주 하시는 일이 뭡니까? X에서 표본 평균 빼죠. 그래서 각 변수마다 대충 중심이 0이 되도록 좀 맞추는 작업들을 전처리에 많이 하시죠. 자, 물론 판다스, 넘파이에 모두 중심을 0으로 맞추는 자동화된 어떤 짧은 함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는 지금 하드 코딩을 가끔 하드 코딩이 필요할 땐 이렇게 한번 해봅시죠. x가 지금 3,2예요. x가 지금 3,2야. x에서 min 1 지금 쉐이프 뭡니까? 2죠 그냥 2. 얘는 그냥 쉐이프가 2예요. 2, 땡이 2, 없어.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표본 평균이 빼진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 같나요? 그다음에 min2를 빼요. min2라는 거는 1,2 배열이죠. 이거 한번 빼봐요. 뭔가 비슷한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분명 좌우는 쉐입이 다른데 쉐입이 다른 거를 넘파이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무언가 해줬습니다. 어, 어떤 게 일어났냐면요. 음, 소위 말해서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났는데 브로드캐스팅의 일반적인 규칙이 어떠냐면 자, 지금 3,2 쉐입 더하기 1,2 쉐입을 한번 했었고 지금 위에는 3,2 쉐입과 2, 땡 쉐입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아예 랭크가 안 맞는 녀석들에 대해서는 브로드캐스팅이 좀 어렵습니다. 좀 그 우선순위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식이에요. 근데 아래같이 일단 랭크가 똑같고 그다음에 각 서브스크립트 각 첨자마다 어느 하나는 쉐입이 똑같으면 어느 하나는 그 사이즈가 똑같으면은 브로드캐스팅의 원칙은 이 1,2 이거 잠깐만
이 3,2가 있을 텐데 1,2라는 거는 지금 1,2 이렇게 생긴 거죠. 요 녀석이 3,2가 될 수 있도록 똑같은 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네. 자, 그럼 비슷한 예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쉐입이 4,x다. 예를 들어서 3,1 쉐입을 더했다. 그러면은 3,1 쉐입에서 일부분이 2로 불어나가지고 3,1이라는 건 뭐 요렇게 생겼겠죠? 3행 1열? 3행 1열짜리가 요렇게 들어가가지고 복사가 돼가지고 좌측 3,2 쉐이프의 텐서에서 연산이 이렇게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수행되게 됩니다. 이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잠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엔 y를 np.random.landint 0, 100, 4,4로 한번 해볼게요. 3,3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y가 한 개수랑 10개수랑 똑같아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a라는 벡터를 np.array 1, 10, 100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a를 지금은 a는 쉐이프가 3, 땡이죠? 랭크가 1이고요. 네, 그 녀석을 A0이랑 자, 리쉐이프라는 거는 성분을 배열하는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3, 땡인 녀석을 3,1 배열로 한번 재배열을 해보고 아니면 A1이라는 녀석은 1,3으로 한번 재배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보려는 건 이거예요. y 빼기 y 더하기 a0 그다음에 y 더하기 a1 여러분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아요? 같나요? 어딘가 다르죠? 자, 어디가 다르냐? 한번 봅시다. 일단 3,1로 했다는 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2차원 배열은 행렬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3행 1열짜리로 봤다는 거죠. 1, 10, 100으로 봤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3으로 본다는 거는 1, 10, 100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연산을 취할 행렬 y는 3 x 3이고요. 우리가 취할 행렬 여기 3 x 3은 여기 있고요. 3 x 3 어디 있어? 3 x 3 어딘가 있다고 칩시다. 3 x 3. 3 x 3. 3 x 1. 1 x 3. 자, 그러면은 브로드캐스팅의 원칙은 어떻게 된다? 일단 쉐입이 일단 똑같은 데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데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똑같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배수가 되는지를 살펴보고요. 배수가 되면 딱 그 배수만큼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0를 더하셨을 때는 1, 10, 100이 원래 한쪽만 찰 수 있었는데 이거를 3번 똑같이 붙여서 3,3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1, 10, 100, 1, 10, 100, 1, 10, 100 이렇게 더해진 결과를 얻으시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1,3으로 쉐이핑이 된 녀석과 3,3 텐서를 더하시면 1,3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색깔을 바꿔서 쓰면 이번에는 지금 화면 오른쪽 아래입니다. 10, 100이 아래로 이렇게 복사가 돼서 쓰이겠죠? 아, 아,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브로드캐스팅이 만약에 랭크가 만약에 똑같은 하지만 쉐이프는 다른 텐서가 있을 때 브로드캐스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 표준화가 잘 생각이 안 난다. 어떤 자료 행렬을 표준화하는 방법이 잘 생각이 안, 표준화하는 그 명령어가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은 빠르게 이렇게만 해볼 수 있어요. y 빼기 np.min y, axis는 0, keep ims는 true. 자료 행렬 표준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표본 평면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 행렬 y를 표준화한다는 거는 잠깐만 x로 할게요. 표준화한다는 거는 각 행에 대해서 똑같은 벡터를 빼고 똑같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눠줘야 되죠. n x라는 x가 자료 행렬 x를 변수별로 열별로 표준화하기. np.standard deviation x, x는 0, tip dims는 2.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얘를 뭐 G라고 해볼까요? 그럼 G 하시면은 자 G.min axis는 0 보시면은 네 그 머신 프리시전 안에서 0 나오고요. G.min G.standard deviation axis는 0 하시면은 스탠다드 디비전 1 나오죠? 혹시 그러면은 제가 랭크가 똑같을 때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이그젬플을 저는 3x3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매트릭스를 자료 행렬을 표준화시키고, 그러니까 평균을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전을 1로 만드는 예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잠깐 살펴봤던 랭크가 다른 두 텐서의 오퍼레이션은 어떻게 브로드캐스팅이 되냐? 아까 3,2 쉐이프를 가진 녀석이랑 2, 쉐이프 가진 녀석이랑 연산을 했더니 뭐 결과가 나왔죠? 네. 저는 그 규칙을 이해하려다가 포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를 내거나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할 생각은 없지만 일단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 숫자가 맞는 걸 찾아요. 숫자가 맞는 첫 번째 그 서스크립트를 찾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 2의 자리가 이동하고 나머지는 1로 채워요. 그러면 이제 3,2와 1,2의 그 오퍼레이션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류의 규칙이 만약에 두 텐서의 쉐이프가 다르면은 일단은 두 텐서의 랭크부터 맞추는 절차가 좀 시행이 된 다음에 랭크가 같아진 다음은 이제 또 개수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똑같이 1이 3이 될 수 있도록 복사를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랭크가 다른 녀석에 대한 브로드캐스팅을 추천드리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헷갈려요. 4,4 쉐이프랑 4땡 이렇게 있어.
그럼 얘가 어디에 붙을지 잘 정리가 안 돼요. 물론 규칙은 있습니다. 이 정수가 일치하는 첫 번째 자리로 가가지고 4,1이 되거든요. 음. 이거를 일일이 저는 외우는 것보다 그냥 아예 맨 처음에 리쉐이프로 저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팅을 쓰려면은 이 두 텐서의 랭크부터 맞춰 놓은 다음에 그냥 브로드캐스팅을 실시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브로드캐스팅을 가장 빈번하게 쓰실 때가 언제냐? 행렬에서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텐서에서 훨씬 많이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딥러닝을 하면은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용 어떤 테크닉을 쓴다고 하면은 n개의 이미지가 채널 개수 곱하기 뭐 세로 픽셀 곱하기 뭐 가로 픽셀 이런 식으로 랭크가 4인 텐서 모양으로 보통 들어오는데요.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어떤 테크닉들은 자, 이런 거 생각해봐. 내가 한 장 이미지에서 모든 픽셀이 빨간색인 이미지랑 다른 이미지는 모든 픽셀이 검정색인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렇게 단색인 이미지는 이거는 전혀 정보가 없는 그 색 자체는 정보가 없는 거로 생각해서 채널별로 그 0부터 255 값에서 그 민을 빼주고 싶어. 말이 약간 좀 어렵죠. 그러니까 각 장의 이미지에서 각 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 한 장의 이미지마다 컬러 채널 R, 그다음에 초록색 채널 G, 그다음에 아이고 제가 지금 인터넷이 편해질려나? 지금 아이패드로 써볼게요. RGB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내가 하려는 건 다름이 아니고 이 한 장 한 장마다의 그린 채널의 평균값, 이 한 장의 그린 채널 평균값이 뭐 100이라고 하면은 얘만 100을 빼주고 싶고 R 채널의 각 픽셀 값에서 0에서 255 사이 값에서 그 픽셀들의 평균이 10이라고 하면 10을 빼주고 싶고 그다음에 B가 뭐 2라고 하면 1을 빼주고 싶어. 근데 한 장 한 장마다 그 자기 레드, 그린, 블루 채널 그 픽셀 값의 평균은 다 다를 수 있죠.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요 녀석 Y라고 하면은 자기 평균 채널 값만 어떻게 섞어줄 수 있느냐? Y 빼기 np.min y, 엑시스를 뭐로 할까요? 이게 일단 각 이미지마다 그다음에 채널마다 평균값이 다 달라. 그냥 이미지랑 채널마다 가로 세로를 다 서머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서머리의 그 축은 2랑 3이겠고요. n은 0, c는 1, 세로가 2, 가로가 3이니까요. 그다음에 keep dims는 true 이렇게 하고 저는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 이미지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였고요. 아무튼 지금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오퍼레이션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변이 y는 뭐예요? n 곱하기 10. 좌변의 y는 쉐이피 nchw고 우변의 쉐이피 뭐예요? 킵딤스 켰으니까 n, c, 1, 1입니다. 그래서 1,1이 각각 h만큼 w만큼 불어가지고 각 y 한 점 한 점 한 점에 대해서 똑같은 저 평균값 112를 다 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수업이 약간 전처리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에서 전처리가 필요하시게 될 때 넘파이가 어떤 식으로 편리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었고요. 아,
혹시 무슨 소리야 싶으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리셰프 얘기했고, 그다음에 브로드캐스팅 얘기했고요.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넘파이에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 어떤 그 목적 중에 뭐가 남아 있냐면 이제 선형대수 연산 몇 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음, 이렇게 좀 선형대수 연산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하고 싶은 거는 인덱싱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뭐 했어요? 지금까지 인덱싱하는 방법은 어, 여기 강의 노트를 보면은 인덱싱이 지금 25쪽이죠? 여러분들이 인덱싱이라는 거는 그 정확하게 정의가 된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그 배열에서 특정한 요소를 선택하는 명령어들을 보통 선택하는 기법들을 인덱싱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많이 사용했던 인덱싱은 지난 수업 때는 이렇게 원소 번호를 딱딱딱 찍는 거였죠. 그래서 A의 1번째 원소, 2번째 원소를 가지고 와라 라고도 했었고 아니면 행은 0번으로 가져오되 열 번호는 2번부터 쫙 가져와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이거는 뭡니까? 언제나 행렬 그 리스트에서 인덱싱 했던 것처럼 -1은 맨 마지막 번째 가지고 오라는 거고 그다음에 땡3이라는 거는 맨 처음부터 세 번째 직전까지 즉 맨 처음부터 인덱스 2번까지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기서 보신 거는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인티저 인덱싱을 보통 부릅니다. 그 성분 번호로 가지고 오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또 열심히 익숙해져야 되는 게 로지컬 인덱싱이죠. 로지컬 인덱싱입니다. 로지컬 인덱싱은 조건 true false 구문으로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x를 mp.array 뭐로 할까? 그냥 1, 10, 5, 2 이렇게 하죠. 인티저 인덱싱이라는 건 뭐 x 1번째 성분 불러오라는 거고 그다음에 로지컬 인덱싱이라는 거는 부를 거 안 부를 거를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인덱스 안에 뭐가 들어 있어야 되냐? 자, true, false, true, false. 자, x라는 녀석 브라켓 안에 이 MP 어레이랑 쉐입이 똑같은 그 불리안이 필요합니다. 음, 어, 사실 정확히는 이렇게 하시면 더 나을 거고요. 자, 혹시 뭐가 나올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실 수 있나요? 1이랑 5만 나올 거라고 혹시 예상하실 수 있나요? 인티저 로지컬 인덱싱은 true로 택한 원소만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1, 15이 0, -1, -5, -4, 1 이렇게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로지컬하게 불러오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로지컬 인덱싱을 하실 때는 그 브라켓 안에 똑같은 쉐이프로 생긴 넘파이 불리한 어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x가 지금 우리가 2,4 행렬로 정의했는데
만약에 똑같이 불리한 행렬로 2,4를 정의하시면 true에 딱 대응되는 원소만 불러오실 수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자, 10부터 읽어서 1, 5, 0, 4 이렇게 나왔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다음에 이게 쉐이프가 약간 바뀌었죠. 음. 쉐이프가 일반적으로 쉐이프가 뭉개져서 나오는데요. 쉐이프가 사라져서 나오는 이유는 로지컬 인덱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true로 불러올 녀석들이 뭔가 쉐이핑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 줄로 불러오는 겁니다. 1, 첫 번째 true 0, 두 번째 true 5, 세 번째 true 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귀찮죠. 정수로 불러오는 것보다 정수로 불러오면 딱 요소에서 씹을 수 있는데 불리안으로 불러오려면은 지금 전부 그 원래 배열의 쉐이프가 똑같게 트루폴스 다 지정해야 되잖아요. 왜 귀찮게 이런 인덱싱 기법을 만들었느냐?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내가 1, 5, 0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를 자, 상상컨대 트루폴스가 나오는 건 어떤 논리 조건을 연산한 결과이겠죠? 논리 조건을 연산해가지고 지금 저 세 자리가 우리가 좀 건드리고 싶은 녀석이야. 저 녀석이 자료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저기 자료는 나는 마이너스 99로 바꾸겠어. 자, 언제나 넘파이에서 인덱싱으로 한다는 거는 그 인덱싱에서 접근한 녀석의 새로운 숫자를 뮤트할 수가 있죠. 어때요? 내가 원하는 곳만 콕콕 집어가지고 마이너스 99로 바꿀 수가 있죠. 아,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냐? 이 불리안을 우리가 언제나 다 코딩하진 않습니다. 우리한테 불리안이 필요한 건 이런 이항 연산을 할 때죠. 자, x가 0보다 작다 한번 연산한 결과 보시겠어요? 뭐가 나와요? 우리가 아까 불리한 인덱싱 하려는 거랑 똑같은 비슷한 결과가 나오죠.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좌측은 2,4 어레이, 우측은 1,1. 그러니까 1,1이 쉐이프가 1이 또 2로 늘어가고 1이 또 4로 늘어나가지고 지금 브로드캐스팅 돼가지고 각 원소에 대해서 이 각 원소가 0보다 작냐라는 이항연산을 8번 수행한 것이고 그 결과가 다 똑같은 2,4 어레이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을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보통 자료행렬에서 많이 하는 연산들이 이런 거죠. 어떤 뜻입니까? 일단 x가 0보다 작니하는 불리한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그 불리한 연산이 true인 녀석만 접근을 해서 그 원소에 대해서만 0을 어사인 하십시오가 요 x가 0보다 작다는 0이겠죠? 이 연산을 수행을 하시면 0보다 작은 곳을 그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 다 0으로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합하면은 안에 로지컬 구문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죠. x가 0보다 크기는 한데 만약에 5월로 x가 5보다 크냐 5보다 큰 것도 뭔가 이상점이라서 뭔가 이상해.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거는 난 이건 양수만 기온 데이터인데 지금 기온이 지금 마이너스가 들어있어가지고 뭔가 얘는 기온 마이너스인가 말이 되죠? 0 하니까 죄송합니다. 강수량 데이터인데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이건 뭔가 센서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0 이하면은 0 미만이면 다 0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강수량이 아무리 한국이 지금 지구 온난화를 겪고 있어도 그렇지 1시간 동안에 5,000mm가 온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그것도 뭐 5천이 아닌 다른 걸로 대입해도 되지만 난 0으로 할 거야 이렇게 되시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변환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싱 얘기에서 제가 인티저 인덱싱 말고 하고 싶었던 로지컬 인덱싱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넘파이를 쓰는 이유가 선형대수 연산 빠르게 하고 싶어서죠. 좀 자주 쓰는 선형대수 연산 몇 개 이야기하고 판다스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연습할 거 np.닷 그다음에 np.outer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인버스도 잘해야 되죠. 인버스 그다음에 오케이. 네, 이거 보면서 강의 노트로서 강의 노트에서 조금 우리가 다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넘파이에서 가능한 매트릭스 행렬 연산들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트랜스포즈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보통 이 행렬 연산들은 각 그 객체의 하위 메소드로 모두 접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즈 같은 경우에는 점 T 하시면은 그 행렬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닷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민 썼던 것처럼 np.닷으로 접근하셔서 아규먼트 1이랑 아규먼트 2 집어넣으시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그 매트릭스 벡터 연산 수행하고요. 아니면은 좌측 행렬 점 닷 하고서 우측 행렬을 아규먼트로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서머리 스타티스틱스 잠깐 얘기했던 것들 쫙 있고요. 그다음에 나눠서 얘기했고 인버스를 구하는 게 있으면은 AX나 B를 푸는 것도 있겠죠. 그 솔브든 AX나 B 푸는 거고 뭐 비슷하게 역행력 계산하는 거 말고 우리가 또 다른 수업에서 많이 쓰는 거 아이겐빌리티 컴포지션 하실 수 있고요. 싱글러빌리티 컴포지션, QRT 컴포지션 다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주요 행렬에서 대각 행렬만 가지고 오는 거 그다음에 대각 합만 가지고 오는 거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요. 이제 저는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연습용으로 벡터 두 개를 한번 가지고 와 보시죠. y는 np.array 2, 마이너스 1,3 그다음에 g는 np.array 마이너스 1, 2,2 자, 프린트 이제 뭐 하고 싶냐면 음, 음, 일단 이거부터 y와 g의 내적 내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적어도 한 두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뭐 다른 좀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관점이 아니고 어차피 y랑 g가 쉐입이 같다면은 내적이라는 건 엘리멘트 와이즈 곱한 다음에 썸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np.썸 합시다. 썸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내적을 계산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y와 g가 벡터로 보여서 뭔가 a 트랜스포즈 y 트랜스포즈 b로 보고 싶으시다면 mp.점 다수로 하시고 y.점 트랜스포즈랑 g 이렇게 한번 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국룰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약간 여러분들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np.점 다시라는 게 각각 인풋 두 개가 원디 어레이, 즉 우리처럼 벡터면 자기가 알아서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해주고 원디가 아니라 2D면은 알아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주거든요. 근데 남의 코드 읽을 때 약간 헷갈립니다. np.yg에도 내적 결과가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요 위나 아래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읽을 때 좀 확실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대문자 y를 이번에는 2x3 행렬 한번 해보겠습니다. 2x3 행렬. 3, 뭐 하나만 0으로 고쳐볼까요? 헷갈리겠다. 그냥 대문자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np.a, g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요 행렬이랑 그다음에 g랑 2x3 매트릭스랑 3x1 벡터랑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가지고 2x1 결과가 나오는 거를 예상하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np.y,g를 그냥 앞에 아규먼트 a의 메소드로서 .g 하셔도 똑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인풋 아규먼트 두 개가 모두 벡터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적 같은 걸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게 이런 거죠. 행이 i번째 열었어. j 번째 열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 원소는 그러니까 인풋 벡터가 두 개 있을 때 뭔가 결론으로서 인풋 첫 번째 벡터의 행에서 인풋 두 번째 벡터의 열을 빼거나 하는 오퍼레이션을 해보시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백문이 불여일견 np.outer y 빼기치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미안. 뭐가 나온 것 같아요? 예, i, j번째 성분이 뭐가 나온 것 같아요? a, y의 i랑 g의 j번째 성분이 곱해진 것처럼 보이시나요? 맞아요? 아우터는 곱하기도 좋지만 또 많이 쓰시는 게 넘파 입장 아우터. 우리가 원하는 연산을 지정할 수 있는 아우터가 있거든요.
잠깐만. 파일 아웃터 커스텀 user defined function. 미안합니다. 막 제가 얘기하려는 게 이런 거 밥 먹듯이 막 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시계열 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A의 아이콘만 제2번째 정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냐면은 이를테면 0.6에 그냥 수학 기호에 I 빼기 J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0.9에 마이너스 I 빼기 J 있습니다. 마이너스. 무슨 뜻이냐면은 A가 어떤 변수가 피개짜리 자료에 공분산 행렬 아니면 상관관계라고 해봐요. 근데 이 변수가 시간성이 있는 거라고 해봅시다. 즉, 세 번째 변수랑 네 번째 변수는 세 번째 변수는 어제 3일, 세 번째 변수는 3일 전에 측정한 거, 네 번째 변수는 4일 전에 측정한 거. 그러면은 그 변수들의 상관관계 행렬 같은 거를 모델링 할 때 변수 번호가 가까우면은 시간성이 있는 거니까 상관성이 높게 하고, 그다음에 이 변수 번호가 멀면은 그 상관성을 좀 낮추고 싶어. 그래서 0.9에 네거티브 거듭 제곱승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제가 의도하는 게 그러니까 A를 np.array 1,2,3,4로 만들고, 그다음에 np.array 1,2,3,4로 해서 요 녀석을 위에 있는 행렬 A를 만들려면은 제가 이런 거를 좀 의도했었어요. A는 np.outer a, b 한 다음에 뭔가 빼기라는 연산을 하면 0.9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A를 딱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요게 안 되네. 네, 잠깐만, 이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R에서의 아우터 계산은 내가 원하는 이항 연산을 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편하게 A 벡터, B 벡터 각 원소에 대해서 뺀 결과를 다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넘파이는 이게 안 되고 이 녀석을 np.subtract.out라는 함수가 커스텀하게 있고, 그다음에 아이고 미안. 그냥 np.outer는 각각 곱하는 거지만 subtract.outer는 각각의 원소별로 빼는 거고, 이 녀석에 대해서 절대값을 취하면 이렇게 되고, 이 녀석에서 마이너스 취하면은 각 행번호, 열번호가 멀수록 마이너스로 낮아지고, 이 녀석에 대해서 0.9에서 거듭 제곱을 하면은 거듭 제곱을 하면 잠깐만. 미안. 마이너스를 빼면 이렇게 변수 번호가 멀면 멀수록 상관관계가 점점 낮아지는 이런 상관관계 행렬 형태를 이거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지는 아우터라는 기능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각각 성분별로 연산을 하는 게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약간 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일단 우리한테 그냥 필요한 거는 np.outer는 두 벡터의 각 성분별로 곱해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CBR들 들어보셨어요? AR1 모형 들어보셨어요? 이게 AR1 모형을 따르는 그 Y들의 상관관계 공분산 행렬이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매트릭스 인버스죠. 잠깐만 A를 불러옵니다. A가 없으면 아이고 A가 지금 정방 행렬이 아니라서 인버스를 정의하기 어렵죠. A는 랜덤 np 점 랜덤 점 랜드 n 그냥 뭐 3 by 3 합시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야? 사이즈는 3 by 3. 안 돼? np 점 랜덤 점 사이즈를 3,3으로 불러올 건데 튜플이 아니고 그냥 정수 두 개를 집어넣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3,3. A가 3 by 3 행렬이 있고 역행렬을 구하고 싶으시면은 np 점 하위에 리니어 알제브라 라이브러리에서 인버스를 가지고 오셔서 A 하시면 되고요. 얘네 둘이 인버스 관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얘를 B라고 두고 행렬의 인버스의 정의상 둘을 곱했을 때 상등 행렬이 나와줘야겠죠? A 점 닷 B 해보셨을 때 좀 머신 프리시전 안에서 111000000 나오는 거 확인되시면 역행렬 잘 계산됐구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혹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배운 분이면 np 참 리니어 알제브라 점 아이겐밸류 A 하시면 뭔가 아웃풋 아규먼트가 두 개가 나오죠. 튜플러 나오죠. 그래서 아이겐밸류 나오고 아이겐 벡터가 밑에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아이겐밸류, 아이겐 벡터의 정의를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저는 이쯤에서 이제 넘파이를 마무리 지을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떤 뉴메릭 밸류를 받으신다면 어떤 사람들은 CSV 파일로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npy 파일로 줘요. 그러면은 다차원 텐서의 넘파이 어레이를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넘파이에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오케이. 자, 자료를 변환하는 게 행렬 연산적으로 이렇게 변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엑셀처럼 아니면 엑셀에서의 그 데이터 프레임처럼 뭔가 행렬의 관점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 관점에서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행만 남기고 그다음에 특정 두 개의 테이블을 좀 조인을 시키고 그다음에 행렬처럼 형을 통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컬럼은 인티저, 어떤 컬럼은 뉴메릭, 어떤 컬럼은 불리한, 어떤 컬럼은 스트링 이런 식으로 컬럼마다 속성을 다르게 관리하고 싶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나 아니면 엑셀 테이블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많은 덕목들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 판다스입니다. 판다스 창시자가 이런 모티베이션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판다스 파이썬에서도 R처럼 타빌러 데이터, 정형 데이터를 편하게 마사지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게 판다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R을 하셨던 분들이면은 이분이 판다스 만들 때 R의 데이터 프레임을 가장 많이 참고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판다스를 공부하실 때는 내가 R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런 것도 됐었는데 판다스에서도 될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가장 빠르게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습 노트는 보자. 판다스용 아이파이썬 노트북이 저기 스노보드에 따로 업로드를 했고요. 자, 그래서 넘파이랑 마찬가지로 판다스 객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인덱싱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외부에서 CSV 파일 임포트, 엑스포트도 많이 하겠죠? 임포트, 엑스포트도 좀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판다스를 쓰는 맥락은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CSV 데이터셋을 딱 불러왔을 때이기 때문에 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볼까 생각하면은 그림부터 그리고 싶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까지 이 아이파이썬 노트북에서 같이 살펴보실 예정입니다. 임포트 판다스 하시고요. 물론 구글 콜앱에도 베이직한 패키지로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아까 보시면 자동 완성으로 as pd까지 보통 부분이 자동 완성이 되고요. 넘 파일을 np로 임포트 하시는 것처럼 보통 판다스는 많이 pd로 임포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판다스 객체를 정의부터 해봅시다. 강의 노트는 34페이지입니다. 판다스 객체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디 보자. 기본적으로 넘파이 객체를 리스트나 튜플로 정의하시는 것처럼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리스트나 딕셔너리로 정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CSV로 임포트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나오나 보다. 자, 여기부터 합시다. 강의 노트 3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이파이썬 노트북에선 첫 번째 청크입니다. 이거 얘기하려면은 시리즈랑 판다스 시리즈랑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보통 많이 쓰시는 그냥 데이터 프레임인데 데이터 프레임을 잘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시리즈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오브젝트를 판다스 밑에 시리즈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시리즈는 리스트로 받아오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타입을 보시면 일단 시리즈 형식으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냥 출력을 하시면은 4753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열 벡터의 형태로 오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좌측에는 이 레코드의 번호표가 붙어 있습니다. 네, 판다스도 엑셀 아니면 R 데이터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늘 자료가 들어오면은 일단 열 벡터로 취급하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객체를 지칭하고 변수는 갖고 서로 다른 객체를 지칭하고 싶으면 다 다른 행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관찰치 번호 0번, 관찰치 번호 1번, 2번, 3번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 판다스 시리즈에 대해서는 values 어트리뷰트와
인덱스 어트리뷰트를 콜하실 수 있습니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0, 1, 2, 3을 지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밸류는 4, 7, -5, -3 지칭합니다. 지금은 여기 인덱스가 0, 1, 2, 3이지만 이 인덱스를 우리가 커스텀한 번호 50번, 75번, 20번, 10,000번 이런 식으로 커스텀한 인덱스를 붙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인덱스를 이름 문자열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제인, 존, 아니면 토마스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이 인덱스 기능이 편한 점은 만약에 판다스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테이블을 머지를 시킨다고 하면은 일단은 인덱스 기준으로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좌측에서 존의 정보랑 우측 테이블에서 뭐 존의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열들을 이렇게 붙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판다스 쓸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는 서로 다른 테이블을 커스텀하게 정의했을 때 가끔 요 인덱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인덱스가 아예 다른 거 두 개를 아우터 조인 시키면, 즉 인덱스가 없을 때 서로 포함시키도록 하면은 엄청나게 긴 데이터가 나와져 버립니다. 나는 그냥 단순히 두 열을 그냥 붙이고 싶었을 뿐인데 두 열이 붙은 게 아니고 요렇게 붙어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실 인덱스 판다스 시리즈를 여러 개 붙이는 게 나중엔 데이터 프레임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시리즈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보자. 시리즈 정의를 하실 때, 방금 말씀드렸던 개체 번호를 나는 0, 1, 2, 3번으로 주고 싶지 않아. 나는 객체마다 나만의 번호를 붙여줄 거야 하고서 길이 4짜리 인덱스를 또 만들어줍니다. 물론 인덱스는 여기서는 문자일이지만 여러분들은 커스텀하게 아무거나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바이너리를 따라서 B, A, C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시 출력을 해보시면은 인덱스가 DBAC로 바뀐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0번째 객체를 가져와라고 하는 거랑 객체를 인덱스로 불러오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으셔도 뭐 0번째 시리즈에서 0번째 오브젝트 가져와라 그러면 4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덱스를 지정하셨으면은 인덱스 이름으로써 그 해당 하위 원소를 가지고 오실 수 있고, 여러 개를 가지고 오시고 싶으시면은 인덱스 여러 개를 동시에 지칭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객체를 다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실행해 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에 대해서 뭐 대입하는 거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인티저 인덱싱 말고, 그다음에 우리가 커스텀하게 정의한 인덱스로 인덱싱하는 거 말고 로지컬 인덱싱도 똑같이 지원을 하고요. 자, 로지컬 인덱싱이 됐다는 거는 판다스 객체가 자기가 알아서 이항연산을 좀 해줄 수 있다는 뜻이죠. 판다스도 시리즈별로 이항연산을 할 수 있고요. 이항연산, 기본적인 이항연산을 이용해서 불리한이 됐으면은 여기 오브제가 0보다 크다 해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특정 인덱스에 접근을 해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요소를 배체를 시키시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역시 간단한 연산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뭔가 초월함수 연산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특히 이 판다스를 개발할 때 최대한 넘파이랑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넘파이스러운 것들을 모두 편하게 다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금 유용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인 연산이 뭡니까? 오른쪽은 아이터러블 객체고 좌측은 어떤 원소일 때 이 아이터러블 객체 안에 원소가 어디 들어있는지 트루펄스로 반환하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B 원래 in A, B, C 하시면은 이 객체가 오른쪽 아이터러블 객체 안에 들어있는지 검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B가 오브젝트에 들어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자, true라고 나오네요. 오브젝트는 00 모형인데 지금 in으로 물어볼 경우에는 이 00 모형에 하는 게 아니고 인덱스에 접근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나죠. 그래서 B는 Bin으로 하면 인덱스에 접근하고요. 그다음에 values에 접근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아니면 잠깐만 아예 쏘리. 이건 아예 오브젝트 values라는 그 아이터러블 객체에 접근하는 게 되니까 B가 있냐 없냐 연산하는 게 나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B인 오브제이면 오브제이.점 인덱스에 접근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분이 남았는데 제가 대충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리즈를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정의하시면은 여기 t 쪽이 인덱스가 되고 밸류 쪽이 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S 데이터를 판다스 시리즈로 정의하셨으면은 35,000, 71,000, 16,000, 5,000이 여기 밸류가 되고 인덱스 파트가 오하이오, 텍사스, 오레건, 유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인덱스를 이렇게 어떤 외부의 리스트로 정의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리즈 2개를 이렇게 붙이실 수도 있고요. 네, 여기부터는 실습해봐야겠다.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리즈 이어서 하고 그다음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